호르몬 그렐린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데요. 평소에 보지 않는 먹방을 보면서 유튜버들이 먹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상상으로 닭가슴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음식 씹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될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 꿈을 꿀 수도 있죠. 그 결과 시시때때로 무언가를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정보TV입니다. 의지력만으로 하는 다이어트 하다 포기하신 분, 여름이라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 막연히 살 빼고 싶은 분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의지력만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그만하시게 될 겁니다. 식습관의 패러다임 전환도 바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급격한 식욕의 증가가 다이어트 전으로 나를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폭발하는 식욕을 참지 못한 것이 우리 의지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박약한 걸까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처음에 잘못 설계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갈망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데요. 흔히 아는 가설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 체지방량의 변화는 칼로리 섭취에서 칼로리 소비를 뺀 것과 같다. 두 번째, 부피당 칼로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원인 지방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설 때문에 우리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샐러드와 같은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칼로리가 적고 지방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고 칼로리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몸에 저장된 지방이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믿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 운동을 많이 했고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을 병행했으면 배고픔을 참기 위해 음식 섭취량을 최대한 나누어 먹었는데요. 다이어트 철학,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한 이 이론이 현재는 부정당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이 두 가지 가설은 엄격한 과학적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 이론을 다이어트에 적용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요요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요.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이러한 요요 현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원하는 만큼 감소할 확률은 10%이지만 원하는 그 체중을 2년 이상 유지될 확률은 0.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내어놓았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유지에 실패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의 몸무게보다 더욱더 불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요요의 늪을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인가?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알 수 있는가? 하루의 자유시간 대부분을 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렇다면 왜 요요 현상은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몸무게 감지 센서.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이 무게 센서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무게 센서는 간단히 말해서 에어컨과 비슷한데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공기가 분출되어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를 낮춥니다. 미리 결정된 수준의 온도로 말이죠. 우리는 동일한 무게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몸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설정 무게 이하로 떨어지면 에어컨을 틀어 찬바람을 내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 설정 무게에 맞춰 몸무게를 변화하려 시도합니다. 주로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기초대사율을 낮춥니다. 100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사람이 활동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50의 에너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게 뺄 수 있었던 체중이 이로 인해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정책이란 이름으로요.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추위를 느끼고 극도로 피곤하며 의욕이 부족한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몸이 느릿해지고 멍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호르몬 그렐린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은 식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평소에 보지 않는 먹방을 보면서 유튜버들이 먹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상상으로 닭가슴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음식 씹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될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 꿈을 꿀 수도 있죠. 그 결과 시시때때로 무언가를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미각, 시각, 후각은 모두 극도로 민감해져 있을 겁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재충전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빨리 먹으라고 지시할 겁니다. 셋째, 체중 센서가 켜지기 전 보통 밥 한 공기면 충분히 만족스러웠을 텐데 전원을 켠 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무게 센서를 초기 설정으로 재설정하는 목적이기에 아주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체중 센서의 반응을 무시하고 대신 명상을 하거나 동기부여 동영상을 시청해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의 승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다릅니다. 우리의 무게 센서에 설정된 무게값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배고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포만감 호르몬이 줄었다면 뇌에서는 당신을 원래로 돌리기 위한 센서를 작동 중인 겁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이 찝니다. 무게 센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신호는 경고 역할과 유사한데요. 다이어트에는 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변화하는 바람에 신체 기능들도 당황한 것이지요. 따라서 무게감지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존속을 위한 매우 고마운 존재인데요. 이 체중 센서의 위험 신호를 작동시키지 않고 살을 빼려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는 것보다 높게 설정된 체중 센서의 체중 설정값을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한데요. 분비된 인슐린 수치가 이 무게 센서의 판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포도당이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인슐린 수치를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됩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만 줄이면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다시 한번 감소하고 체중 센서에서 다시 한번 경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에너지원의 섭취를 늘리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 다른 에너지원이 바로 지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기능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체중 센서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인슐린 생산 및 체지방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즉,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게 저탄고지 식단이 중요합니다. 식단 구성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지방으로 채운다. 라는 전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당연히 한 끼 식사로 평소에 먹는 밥의 양을 반 그릇으로 줄입니다. 남은 공간을 좋은 지방으로 채우세요. 물론 기름에 튀긴 고기류보다는 물에 찐 고기를 추천합니다. 적당히 포만감을 느꼈을 때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족할 때까지 지방을 먹어도 되는데요. 만족할 때까지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녁을 덜 먹게 된답니다. 절대로 배고프게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고수하면 무게 센서는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탄고지. 그리고 인슐린을 잡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몸이 먹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일정 시간을 단식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일정 시간의 단식은 1일 1식이나 1일 2식으로 너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 공복 시간을 16시간 이상 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자 이때쯤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걱정 마세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다 보시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몸의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위험 신호를 느끼지 않으면 이 역시도 인슐린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럼 위험 신호 안 느끼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주당 몸무게의 0.5%에서 1% 정도면 위험으로 감지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내 몸무게가 70kg이라면 일주일에 0.35에서 0.7kg 감량이면 된답니다. 완전 꿀팁이죠? 자, 그럼 정리해봅니다. 우리의 의지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환경이 지원군으로 자리할 때 살과의 전쟁은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1. 몸무게 센서를 기억하고 센서를 새롭게 세팅하자. 2. 내 몸의 0.5%에서 1%만큼만 주에 빼자. 저탄고지를 기억하자. 4. 단식도 좋은 방법이다. 너무 어렵다고 걱정 마세요. 건강한정보TV에서는 더더욱 쉽고 좋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